안빈 개인 병원은 의료 분야에서 사치의 상징으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로도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이곳은 성공한 기업가들과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찾는 부유한 사람들의 목적지가 되어 왔습니다. 한때 모든 환자는 치료받을 자격이 있다 는 철학을 자랑하던 안빈 병원은 이제 원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복도,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공손한 눈빛의 서비스 속에서 일반 환자들은 쉽게 흐릿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을 창립하고 현재 최대 주주인 응웬둥 씨가 병원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색이 바랜 신발을 신고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응웬둥 씨는 미리 통보하지 않았고 특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환자처럼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철학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상황은 그의 예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접수원들, 특히 최근에 부임한 접수원장인 라는 중요한 환자들을 맞이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시선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응웬둥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여러 번, 저는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절차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듣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접수원들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응웬둥 씨가 자신이 실제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것은 접수원 인턴인 마이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가장 경험이 많지 않았고 가장 높은 직위의 직원도 아니었지만 병원의 철학인 모든 환자는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응웬둥 씨를 접수처로 안내했습니다. 응웬둥 씨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행동이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에 여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며 이런 따뜻한 인간적인 빛을 여전히 간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 일어날 일이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마이가 불공정에 대한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가 응웬둥 씨를 접수처에서 절차를 안내하던 중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원 로비로 들어왔고 그 중에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VIP 환자인 푸엔 씨가 앞장섰습니다. 푸엔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걸어왔으며 그 표정은 다소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푸엔 씨는 즉시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접수원장인 라는 푸엔 씨를 알아보고 급히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푸엔 씨,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VIP 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난의 목소리는 로비의 다른 모든 것들을 잊은 듯 열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응웬둥 씨는 마이 옆에 앉아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라니 푸엔 씨에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잠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노쇠한 눈빛은 실망감이 섞인 듯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라는 마이를 쳐다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가 여전히 응웬둥 씨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며 불쾌감을 느낀 것입니다.
마이, 난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환자는 놔두고 푸엔 씨를 맞이하러 나가세요. 마이는 고개를 들고 잠시 놀랐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응앤둥 씨를 바라보았고 그가 조용히 앉아 있으며 그의 눈빛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이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응앤둥 씨가 먼저 오셨으니 저는 그분의 절차를 먼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공간에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울렸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얼굴에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 너 정말 병원이 VIP 환자들 덕분에 존재하는 거 모르니? 나중에 이 일에 대해 매니저에게 보고할 거야. 둥 씨는 앉아 있었지만 접견실 안의 긴장감이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눈앞의 어린 소녀가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용기를 보고 싶었고 그가 심어놓은 철학의 빛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반 선생이 걸어오면서 그의 눈은 우월감에 찬 표정으로 위를 바라보았다. 내 시간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 모르니? 나는 먼저 봉사받기 위해 왔어.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니? 마이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투안 씨에게 살짝 절을 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당신을 매우 존경하지만 모든 환자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덩 선생님이 먼저 도착하셨으니 제가 먼저 그분의 시술을 마쳐야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둥 씨는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어린 소녀였지만 정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겠다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참을 수 없었고 소리쳤다. 마이, 내가 병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겠어? 둥 씨 같은 환자가 이곳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 말은 마치 둥 씨의 심장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히 드러났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이는 난과 투안 선생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결의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덩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둥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옛마음으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래의 철학을 잊었을지 몰라도 마이와 같은 작은 빛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압력에 맞서려고 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중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혼란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대표이사 남 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얼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이 리셉션 홀을 훑어보았다. 반 선생님이 짜증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라는 설명하려고 했고 마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둥 선생님 옆에 섰다. 남 씨는 눈살을 찌푸리고 큰 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즉시 나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감독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녀는 만족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이는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VIP 환자인 투안 씨를 맞이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병원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 씨는 마이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이, 설명해. 왜 카운터 매니저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어?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 마이는 똑바로 일어섰고 남 선생님의 눈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압박감과 사방에서 들려오는 재촉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둥 씨를 돌아봤을 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감독님, 마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단 씨를 매우 존경하지만 둥 씨가 먼저 왔습니다. 저는 병원이 순서대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평합니다. 반 씨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웃었다. 이 병원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곳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세요? 저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투안 씨의 힘에 힘을 얻은 듯 마이에게 돌아서서 거칠게 말했다. 마이, 우리가 VIP 환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걸 모르니? 내가 하는 짓은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이야. 알 수 있니? 투안 씨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마이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부인, 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환자가 평등하다고 믿을 뿐입니다. 저는 이 철학이 우리 병원이 처음부터 구축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의 말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남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마이, 이 병원은 순진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 이상만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이 병원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장소. 남 씨의 위협은 마치 내 마음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둥 씨, CEO의 차가운 말 한마디도 그가 한때 쌓아올린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약간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는 난과 투안 선생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결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덩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덩 씨가 VIP 환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공정. 둥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제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옛눈에는 감정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뚜렷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어린 소녀의 순수한 친절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원래의 가치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반 씨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알아? 나는 당신처럼 비현실적인 직원을 웨이트리스로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최고 레벨에 불평할 거야. 이곳 얼마나 오래라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마이, 넌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발전할 기회도 잃게 될 거야. 이건 병원이지 진료소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이는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돌아서서 투안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소리가 멈추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미안하지만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의 결의에 리셉션 홀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동 씨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병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분리하는 장소가 된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마이와 같은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 온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남 씨는 더 이상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지금 당장 지시를 따르거나 스스로 병원을 떠나는 거야. 내가 일으킨 문제를 다룰 시간은 없어. 마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위협할 필요 없어, 남.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 씨는 고위 임원으로 리셉션 홀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돌아섰고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그의 시선은 즉시 각 사람을 훑어보았다. 반 선생은 짜증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도움을 구하듯이 은근히 그를 쳐다보았고 남 선생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긴장감을 보여주었다. 접수 창구 모서리에 마이가 둥씨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엔 결의가 엿보였지만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안 씨의 엄숙한 걸음걸이에 홀 안의 공기가 멈췄고 그는 곧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비난을 숨길 수는 없었다. 안 씨, 마이 씨는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일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VIP 환자인 투안 씨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요. 그녀는 또한 마음대로 하라고 고집했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겼어요. 투안 씨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이 직원은 시간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냈지만 평범한 사람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남 씨는 병원 경영부장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안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이는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특히 VIP 환자 그룹에게 병원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엄숙한 눈빛으로 마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다음 안마이 씨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 씨,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마이는 심호흡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CEO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덩 씨가 먼저 왔고
저는 병원이 순서대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배운 것입니다. 마이의 말에 홀라는 온통 조용해졌다. 둥 씨는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들어 마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그의 가슴 속에 강한 감정이 솟구쳤다. 이 어린 소녀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절함과 확고한 의지를 유지합니다. 둥 선생과는 대조적으로 단 선생은 큰 소리로 웃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풍자가 가득했다. 공정하다고요? 공정함이 이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곳을 계속 운영합니다. 이게 현실이지 순진한 당신의 이상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마이, 너도 그걸 알아야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여기에 맞지 않아. 안 선생은 잠시란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단 선생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가득했다. 투안 씨, 저는 VIP 환자 만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 병원은 당신을 포함한 어떤 개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씨의 말에 단 씨는 잠시 멈추었다.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안 씨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난과 남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둥 선생을 바라보았고 남 선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사람 환자 맞죠? 안 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틀렸어요.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에요. 그는 안빈병원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둥 씨예요. 우리가 오늘 가진 모든 것은 그에게서 시작됐어요. 갑자기 온 홀이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투안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 선생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감히 둥 선생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안 씨는 낮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특별한 특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병원이 그가 세운 가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왔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안 씨는 남 씨를 향해 돌아섰는데 그의 눈은 차가웠다. 병원의 철학을 이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까? 남 씨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안 선생님. 그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안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실적평가와 병원 철학 교육을 받는 동안 정직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었을 때 당신이 우리를 계속 이끌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안 씨의 시선은 란 씨에게로 향했다. 란, 당신은 카운터 매니저 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리셉셔니스트로 강등되고 재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안 씨는 마이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마이, 당신은 옳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감정으로 눈을 반짝였다. 동 씨는 처음부터 조용히 듣고 있었고 마침내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잘 처리했어요. 실망시키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둥 씨는 앞으로 나서서 조용히 각 사람을 바라보았다. 모든 리셉션 홀이 조용해졌고 오직 그의 느린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멈춰서서 각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 아들 남이 병원을 운영하고 이끌도록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병원을 발전시킬 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전임자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성장과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 씨의 시선은 난에게 멈췄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란.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 책임자이며 모든 환자가 병원에 들어올 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시술을 하거나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안정과 존중의 마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지만 그녀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찼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고 부자에게 편향되어 있고 사치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십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의 마음도 해칩니다. 사람들의 신뢰, 병원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마이처럼요. 동 선생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그는 모든 단어를 새기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해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병원은 일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연민을 보이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숨겨진. 할 수 있다면 전달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의 실수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에 여기 다시 오실 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그러자 동 선생의 시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는 남 선생에게로 향했다. 허프, 당신은 병원의 총책임자이고 당신은 이곳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병원을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당신은 개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이란 무엇인가? 연민이 없나요? 남 선생은 고개를 숙였지만 동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을 꾸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 구원의 장소, 희망의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소홀히 하면 병원이 아무리 크더라도 껍데기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남씨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덩씨,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저에게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 바뀌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동 선생은 생각에 잠긴 듯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침내 동 선생이 마이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동 씨는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당신의 행동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병원이 세워진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정말 용감했고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계속 일하고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당신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병원 직원이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직원 교육팀에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 병원의 가치를 살아있게 하는 불입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맙소사,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하세요. 결혼식장 전체가 박수를 보냈고 마이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 선생은 댄 선생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비난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대신 노련한 남자의 차분하고 성숙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동 선생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투안 선생님, 저는 당신이 이 병원에 가져온 가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재정적, 명예적 기여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며 그것은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모든 단어를 새기고 싶어 하는 듯이 그의 시선은 단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단 선생님, 이 병원은 한 사람만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철학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환자가 최대한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과 공정성. 이러한 가치들이 병원을 오늘날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성공적이고 경험 많은 사업가라면 공정함이 부자의 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강한 지역 사회를 건설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 병원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댄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의 눈은 불만에서 숙고로 바뀌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알겠습니다. 덩씨,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 건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선생은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동정심으로 빛났다. 투안 선생님, 이 수업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창립자로서 저는 마이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가치에 대해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병원이 치유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연민의 장소이기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둥 씨는 뒤돌아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놓치다. 그는 더 강하게 말했다. 안빈병원은 단순히 의료를 위한 곳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입니다. 당신은 이걸 잊을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이 병원은 성장하면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동 씨는 감정에 북받친 침묵 속에 떠났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